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불을 켰습니다. 기술,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섹터 등이 모두 올랐는데요. 빅테크주들은 이날 보합권에서 움직이거나 상승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00를 넘겼다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1.8% 올랐고요.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메타는 1.7% 오르면서 빅테크주들 중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M의 주가는 소음 차단용 귀마개와 관련한 33만 건 이상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5.2% 상승했는데요. $55억 규모의 보상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주가는 44.6% 폭등했는데요. 하와이 산불의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당국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회사가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주가는 지난 8월 8일 이후로 72% 이상 폭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28일부터 주식 거래세를 0.1%에서 0.05%로 내려서 증시 부양에 나선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고요. 간밤 유독 인수합병 소식이 많았는데요. 샤오펑이 디디글로벌에 스마트 차량 유닛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5.3% 올랐고요. 다나허는 단백질 연구 도구를 생산 그리고 판매하는 압캠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2.4% 올랐습니다. 또 RPT 리얼티는 킴코 리얼티에 $20억 인수된다는 소식에 17.4% 상승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주들에 대한 월가의 평가들 먼저 살펴보고요. 저가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샤오펑 소식, 그리고 중국 주식거래세 인하 관련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오는 30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178에서 $167로 낮췄는데요. 현재 대비해서는 11% 넘는 상승 여력이 있는 정도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3.7% 내려앉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컨센서스 추정치가 어려운 수요 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 추정치를 또 한 번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타겟, 그리고 홈디포의 지출 축소로 거래 규모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업들의 클라우드 소비 회복 속도가 아직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엔비디아는 호실적에 $500를 넘기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 후로 한 주간 5.5%가량 하락세를 나타냈었죠. 이에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는 해당 움직임이 이른바 계절적인 후퇴 이상을 예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가 넘어간다는 점도 그렇고 중국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월가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같은 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증할 거라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기업들 소식입니다. 샤오펑은 인수 소식에 5.3% 올랐습니다. 차량 호출 앱인 디디추싱의 스마트 전기차 개발 사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인수 규모는 7억 4,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거래로 디디는 샤오펑의 지분 3.25%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나오는 브랜드의 이름은 모나인데요. 샤오펑은 그동안에는 고가의 차량들을 제조해 왔었는데 이 디디추싱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2580달러 아래의 저가 차량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피스컨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전기 SUV 오션의 배송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했다고 밝혔고요. 주가는 장중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 출시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이 유럽의 3개 국가로 배송 시장을 더 확대했다고 밝힌 거죠. 피스컨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전 유럽에서 초기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때문에 피스커로서는 꽤나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피스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생산량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약 20% 하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주식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28일부터 주식 거래세를 0.1%에서 0.05%로 내려서 증시 부양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전날 일제히 상승했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ADR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세금을 인하한 건데요. 이와 함께 소형주와 기술주 중심의 ETF를 비롯한 37개의 펀드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최근 경제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물 경제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확대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에 중국 정부의 해당 조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